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셀프 카메라가 있고요. 셀프 웨딩, 셀프 마사지, 셀프 코디까지 대한민국에 셀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척척 잘해내는 사람을 겨냥한 각종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셀프의 대세, 셀프의 지존, 떠오르는 셀프 붐의 종지부를 찍는 오늘의 주인공, 볼륨을 만드는 남자 하진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예, 오프닝에서 셀프를 너무 많이 얘기를 했네요. 예, 셀프로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소개 안 하고 알아서. 예, 반갑습니다. 볼륨을 반갑습니다. 만드는 남자. 네. 예, 딱 보기에 봐서는 약간 볼륨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네. 어디가 볼륨인지, 네. 예, 좀 간단하게 힌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가상 공간에 새로운 볼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이요. 네. 요즘에 유행한다는 그 가상 현실 뭐 이런 겁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네, 조금 더 힌트를 좀 주실 수 없나요? 평면도가 자동으로 3D 집이됩니다. 평면도가 네. 자동으로 네. 3D 집으로 변하는 예, 그런 기능을 네, 개발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게 원래 그 후방 베르디움이라고 실제 유저들이 안에서 VR 체험. 설계 도면을 보며 진행되는 회의. 기기를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 컴퓨터로 가구를 배치하는 사람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일상의 공간에 볼륨을 더하다. 사무실 구석구석 예사롭지 않은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평면의 화려한 반란을 주목하라. 여기는 실내 공간 정보에 대한 가상현실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2D 평면도를 2초 만에 3D VR 정보로 바꿔주는 회사입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저들은 저희 플랫폼에서 그 만들어진 집을 마음대로 꾸며보시고 친구들이랑 꾸민 집을 공유를 하신다든지 가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면 도면을 입체감 넘치는 3D로 변환시키는 특허 기술. 공간 활용 솔루션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D 도면으로 변환된 집들만 100만여 채에 달한다고 하죠.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한 100만 개 이상의 집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벽지를 바꿔보신다든지 아니면 바닥재를 바꿔보고 그리고 2,500여 점이 넘는 실제 판매하는 제품을 넣어서 일일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신다든지 그렇게 마음대로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쾌적한 동선을 짜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세계를 가상으로 구현하는 작업. 실제 공간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실제 가구의 크기와 재질을 담아내는 세심한 디자인으로 셀프 인테리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나무 벽돌 그리고 뭐 타일 같은 거를 직접 촬영을 해서 3D의 재질을 입혀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상 공간과 현실 세계와 차이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자들의 역동적인 반응이 가장 큰 힘이라고 하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3D 도면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되게 생생하고 신기했고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 샵이나 가구점에 안 가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공간의 재해석을 통해 혁신을 꿈꾸는 하진우 대표. 미래를 바꾸는 힘찬 도약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사람들이 같이 가상에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같이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셀프 인테리어예요. 예, 네. 요즘에 뭐 인테리어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또 이렇게 집이나 이런 거 꾸미는데 관심이 많은 특히 여성분들, 네. 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가끔 얼굴 인테리어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못지않게 맞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네, 엄청 대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하시는 일을 뭐 간단하게 한 번 더 좀 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 플랫폼에 접속을 하시면 네네네. 이 가상의 집들이 다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집을 직접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벽지를 바꾼다든지 바닥재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실제 판매하는 제품을 직접 넣고 이렇게 연출이 실제로 가능한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인테리어를 우리가 다른 업체에서 맡기는 것보다는 네.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되겠네요. 예,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수익 구조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저희 첫 번째 수익 구조는 저희 플랫폼에 있는 입점 가구사들이 있으세요. 예, 예. 그 가구사분들의 그 제품을 사용자들이 클릭해서 사용을 하시면 바로 그게 광고 수익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직접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가 저희 주 수익 모델입니다. 전문가의 어떤 설계에 의해서 내가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그 저희 플랫폼에 약 200만 개가 좀 안 되는 가상의 집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국의 아파트로 해당을 하면 한 25%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가구들이 한 2,500여 점 오.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도 있겠네요. 내가 이렇게 한번 내 집인데 한번 이렇게도 한번 꾸며보고 이렇게도 네. 한번 꾸며보고 이게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예.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공간을 어떤 재배치하는 아주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진우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직업이 건축가였어서 그런지 집을 마음대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는 굉장히 기대에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줄 서서 투자를 할 줄 알았어요. 새로운 수익 구조에 대해서 잘 납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0군데 사실 보면 폐업을 선택하는 거는 창업자 본인이 폐업 신고를 국세청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능력은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이자 프로그래머이고 어반베이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하진우라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VR, 즉 가상현실 시장은 차세대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실제처럼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상현실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직업이 건축가였어서 그런지 집을 마음대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건물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는 그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그 건설 현장에서 그런 이제 인력 잡부를 했었습니다. 그 흙을 만지고 시멘트를 만지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공간에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구글맵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구글맵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지만은 못 갈 때 가상으로 도시를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자연 풍광뿐만 아니라 도시들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실내 공간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구글맵에는 실내 공간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되는 게 어떨까?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창업을 할 때 그렇게 형편이 좋았던 거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수중에 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내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때가 아니면 창업하기가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기저귀값, 분유값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사표를 쓰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냈던 게
친구네 집을 한번 빌려보자. 그래서 오피스텔에 사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 출근할 때 내가 여기 사무실로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승낙을 해서 그 작은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꾸리게 됩니다. 우선 당장 제가 그 플랫폼을 개발하기에는 장기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고정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비품을 사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선후배들한테 연락을 해서 소일거리라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많이 했었어요. 거의 이제 구걸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원도 해보고 해서 그런 이제 소일거리들을 하면서 고정비를 마련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퇴근해서는 남는 시간에 그 3D 그래픽의 기본 이론, 그 VR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창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구글에 이렇게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그 해외 논문 같은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그 VR 기술, 그러니까 3D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래픽 기본 이론들이 아예 없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행착오도 정말 오랜 기간 겪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출산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생활고도 이제 점점 어려워졌었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 그 오피스텔을 빌려줬던 친구가 이제 그만 방을 빼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위기라는 거는 엎친 데 격친 격으로 오더라고요. 꼭 한 가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는 굉장히 기대에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1년이 넘게 개발을 했었고,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고, 그리고 정말 재밌는 플랫폼이고 사람들이 많이 쓸 플랫폼인데 당연히 줄 서서 투자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은 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하시기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수익 구조에 대해서 잘 납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0군데 정도 직접 막 연락하고 투자자 사무실에 가서 막 기다리기도 하고 해서 결국 한 군데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는 미국의 투자사와 정부 그리고 국내 투자자 분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저희 나머지 서비스들과 그리고 국내외 특허 등록까지 마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필요했던 능력은 집착과 그리고 끈기였던 것 같아요. 사업에서는 위기가 많이 닥치기도 하지만 이 위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는 몫은 창업자의 몫이에요. 사실 보면 폐업을 선택하는 거는 창업자 본인이 폐업 신고를 국세청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기를 하는 방법보다는 창업자는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안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스스로가 납득을 할 수 없는 선택들은 남들도 납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훌륭한 인재를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고객들한테 우리 서비스를 알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템은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훌륭한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팀을 만들고, 그리고 이 팀을 나 자신처럼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쁘실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이 2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팀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내 부족함을 알고 그분들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한 명언을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요. 훌륭한 선수는 경기를 승리로 이끌지만 훌륭한 팀은 팀을 챔피언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팀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창업 환경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쉬워진다 하더라도 이 창업을 하는 것 그 자체는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진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게 결코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셔야 오래 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돈 하나만 보고 선택을 한다면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힘들거든요. 창업은 자기가 좋아한다는 일을 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힘들고 고된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치를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 그리고 인류에게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창업을 할 때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는 거에서 큰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도전은 다 다이빙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이빙이라는 것은 사실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이거든요. 근데 한번 뛰어내린 사람은 그 짜릿한 느낌과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체크는 확실히 하셔야 되지만 결심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사실 그 창업에서 위기라는 게 늘 찾아오잖아요. 뭐 예. 이벤트처럼 이렇게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가 있었나요? 첫 번째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던 2년 전에는 네, 이 VR 산업이라는 것 자체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첫 번째로 설득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었고요. 예, 그리고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유저들이나 뭐 다른 관계자분들 설득하는 게 이제 사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사업이라는 게 시장의 속도보다 조금 빨라야지 예. 많이 빠르면은 오랜 시간이 고달픈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얼마였죠? 그 기간이? 거의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년 반. 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실내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네. 반면에 실내 공간, 저 네. 사람의 집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보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메커니즘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외 공간 정보는 뭐 위성이나 항공 장치로 이렇게 네네네. 대량으로 수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내 공간 정보를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찍으려 그러면 사생활 침해 문제도 네. 있고요. 그리고 일일이 방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도면이라는 소스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셀프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딱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집을 한번 도면을 놓고 거기에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이거 되게 재미삼아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전이나 이 가구 업체 네. 관계자들도 분명히 만족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두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마케팅을 또 하시면서 네. 어떻게 만족을 시켜주시는지. 첫 번째로 이제 가전 가구 제품 회사들은 네네. 요새 더군다나 디자인이 되게 중시되는 그렇죠,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많이 보시는데 네. 이 디자인을 어필을 하기 위해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보시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사실 사진으로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에다가 실제로 배치를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가구를 샀는데 내 집에 안 맞고 문이 안 닫힌다든지 그럴 수 있죠.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양 사이드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중심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창업이라는 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창업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발전 속도가 현대 시대의 발전 속도로 보면 네. 머지않아 이 대표님의 어떤 이 플랫폼이 네. 후발주자 경쟁사들이 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예, 그 바짝 추격하는 우리 후발주자를 좀 대비하는 대비책이라든가 네. 또 뭐 이렇게 뭐 마련책 이런 것들이 좀 준비돼 있나요? 우선 저희가 특허를 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특허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특허. 근데 이 특허가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절대 이거를 맹신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특허라는 건 우회 경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내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가진 경쟁력인 속도, 정말 빨리 만들 수 있고 네. 그리고 빠른 유저를 유치를 할 수 있는 이 힘을 계속해서 늘려가서
격차를 더 벌릴 것입니다. 네, 확실한 안전장치를 두고 네. 거기에 못지않게 또 확실한 서비스의 업데이트 네. 이런 것도 다 계획을 네.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가상현실에 관심이 좀 많은데 가상현실을 앞으로 사업에 접목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도 저희는 HMD를 끼시면은 이거를 가상현실에서 직접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가상현실 기기들이 보편화가 되지가 않아서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내년이 되면은 이게 보편화가 어느 정도 되고 이 안에서 단순히 걸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아바타를 쓰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영화를 본다든지 실제 삶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구현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네요, 굉장히.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참 이렇게 머리도 잘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 대표님에게 홈 퍼니싱은 무엇일까요? 저는 홈퍼니싱을 또 하나의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이요. 네. 네. 이 문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사람까지도 연결을 할 수가 있죠. 네. 저희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드리고 경험을 시켜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이 되고 싶습니다. 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그대가 들어오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희가 원하는 바가 바로 그 그겁니다. 문을 통해서. 네, 예. 인연을 만들고. 앞으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비전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제한적이었던 것들을 가상에서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실내 공간을 생각할 때 대표님이 딱 떠오르는, 네. 대표님의 회사가 떠오르는 그날을 한번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전은 그리고 인생은 다이빙과도 같습니다. 물속에 뛰어들기 전에는 그 속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짜릿한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드넓은 바다처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찾아 지금 바로 힘차게 뛰어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단에 적혀있는 익숙한 문구들. 곳곳에 놓인 전통 악기들. 콘서트를 관람하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청년 창업 런웨이를 확인하세요. 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뒤를 돌아볼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사업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사업이 힘들다고들 다들 하잖아요. 근데 그 힘들다는 정도는 포기를 하고 싶다는 순간이 매번 찾아옵니다. 근데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창업을 향해 다이빙할 시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찾아보세요.